앞으로 하락 속도가 문제지 인플레이션율은 낮아질 거라는 겁니다. 아마 연말에 가가지고는요, 우리는 2% 후반, 미국은 3% 안팎. 그러면 언제 금리를 인하하느냐? 저는 4분기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다 같이 금리를 인하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4분기 기준은 미국의 적정금리 수준 한 우리나라 정도. 안녕하세요.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김영익입니다. 저는 주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을 했고요. 2015년부터 서강대로 가가지고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대한 변화라는 책을 냈는데요. 작년에 우리 경제, 세계 경제의 핵심이 상고였죠. 상고가 어떤 식으로 해결될지, 그리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각종 자산 가격이 어떤 식으로 변동할지, 자산 배분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이런 문제를 주로 다뤘고요. 가끔 그 부자들 보면은 시대의 흐름에 당하지 말자. 시대의 흐름에 당하지 않아야지 부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거시경제지표 몇 가지 핵심을 요약해 놨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IMF, 세계은행 다 올해 경제 성장률을 낮추는 추세고요. 올해 우리 경제 한국은행에서 1.7, 정부에서 1.6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한 1.2%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GDP를 구성하는 소비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낮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이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투자를 별로 안 하죠. 가장 중요한 게 우리 GDP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수출이에요. 근데 수출이 작년 10월부터 감소세로 전환됐고요. 아마 올 상반기에는 감소폭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작년 4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에 들어선 것 같고요. 올 상반기도 마이너스 성장 혹은 굉장히 낮은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텐데요. 그런데 우리 주식시장, 채권시장 이런 것들은 현재의 경기보다는 미래의 경기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경기 지표는 굉장히 나쁠 텐데요. 미래의 경기를 나타내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이게 2021년 6월을 정점으로 최근까지 계속 하락했습니다만 아마 제가 보기에는 3월 전후에 저점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재 경기 나타내는 지표를 보지 마시고요. 특히 우리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미래 경기를 미리서 예고해주는 장단기 금리 차이나 선행지수 같은 것을 보시면서 자산을 비중을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준금리 3.5%고요. 미국은 4.5%, 아마 2월 초에 FOMC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한 번 더 올릴 것 같습니다. 4.75% 정도로 올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저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금리 인상 사이클이 그걸로 마무리됐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우선 우리 경제가 작년 4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들어섰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미국 경제도 올해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블룸버그 컨센서스 최근 보니까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0.3%로 전망해 놨거든요. 0.3%라는 것은 마이너스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GDP를 그동안 주도했던 게 소비였었어요. 그런데 미국 가계가 소득이 별로 안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은 그만큼 안 오르니까 실질 소득이 감소했고요. 주가 많이 떨어졌죠. 집값 떨어지고 있죠. 여기에 부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가계 저축률이 작년 1월에서 10월까지, 11월까지 데이터가 발표됐는데요. 3.2%입니다.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2005년 2.9% 이후로 최저치거든요. 가계가 그동안 모아놨던 돈을 다 써버렸다는 겁니다. 쓸 돈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미국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침체에 빠지고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갈 가능성이 높고요. 수요가 위축되면 물가 상승률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소비가 위축되면서 수요가 위축되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전문가들 예상치보다 좀 더 낮아지면서 아마 금리 인상 사이클은 마무리됐을 것이다. 그러면 언제 금리를 인하하느냐, 이게 우리 금융시장의 중요한 문제일 수가 있는데요. 저는 4분기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다 같이 금리를 인하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적정금리를 추정하는 테일러 준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테일러 준칙이라는 것은
실제 지립과 잠재 지립이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미국이나 우리나라 밑으로 가 있고요.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보다는 좀 더 높습니다만 아마 12월 가면은 3% 안팎, 2% 후반 정도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연말 기준으로 4분기 기준으로 미국의 적정금리 수준 한 2.9, 우리나라는 2.6 정도, 현재보다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4분기에는 금리를 미국이나 우리나라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요. 금리가 지금보다 올라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미 시장 금리는 많이 떨어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10년 국채 수익률이 작년 9월, 10월에 4% 넘었고 일시적으로 4.6%까지 갔는데요. 최근에 3.4%까지 떨어졌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은행채 수익률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회사채 우량 등급 수익률도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남은 게 예금금리, 대출금리인데요. 예금금리마저 떨어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은행에 가면 5% 예금금리를 예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 3% 후반으로 대부분 다 떨어졌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대출금리도 하락하고 있죠. 그렇더라도 뭐 대출금리, 예금금리가 뭐 급격하게 과거처럼 떨어지지는 않을 텐데요. 서서히 떨어질 겁니다. 근데 금리가 그렇더라도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저 가계 부채가 높은 분들, 이분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좀 힘든 시기가 더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계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람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 비율이 60% 안팎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100만 원을 벌면은 60만 원을 은행에 원금 이자를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지만은 당분간 금리 부담은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기업도 차별하죠. 사실 우리 대기업들은 굉장히 현금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9월 보니까 한국은행 자금순환표에 나타난 통계인데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무려 940조 원이나 돼요. 주로 삼성전자 같은 이런 대기업들이 돈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중소기업 50%가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입니다. 우리 중소기업 50%가 1년간 영업이익 내가지고 이자도 못 갚는다는 거죠. 금리가 떨어지지만 앞으로 금리 부담은 조금 낮아지겠습니다만 여전히 높은 금리 부담을 할 수밖에 없고요. 더욱 경기가 나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차별한데요. 아마 대기업은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중소기업들은 높은 금리 부담, 경기 침체 이런 거로 상당히 어려운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이미 정점을 치고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미국 같은데 작년 6월에 9.1% 전년 동월 대비 올랐다가 12월에 6.5%로 떨어졌고요. 뭐 우리나라도 작년 6월에 뭐 6.3%까지 올라갔다 5%로 낮아졌습니다. 앞으로 하락 속도가 문제지 인플레이션율은 낮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거는 앞서 말씀드렸으면 소비 중심으로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중앙은행, 미 연준, 우리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렸거든요. 금리를 올리면 시차 효과 한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런데 뭐 작년부터 미국 같은데 3월부터 금리를 많이 올렸으니까 아마 올 2분기에 금리 인상 소비에 미치는 효과가 집중적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수요가 위축되니까 물가 상승률은 많이 낮아질 겁니다. 아마 연말에 가가지고는요, 우리는 2% 후반, 미국은 3% 안팎, 이 정도까지 물가 상승은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상고 이야기가 시장에 많이 나왔었죠. 상고라는 것은 고물가, 고금리, 고달러 이런 건 낸데요. 뭐 최근에 상고 이야기 거의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올해는 상고보다는 아마 경기 침체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이 파월을 그렇게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파월이 그동안 몇 번 실수를 했죠. 예를 들어 2021년 하반기에 그때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었는데 물가 별로 안 오른다. 금리 안 올리겠다. 그런데 그 뒤로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뒤따라가지고 가감하게 금리를 인상했죠. 계속 인상하겠다고 그럽니다. 뭐 중앙은행 입장,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아직도 물가가
목표치 2%보다 높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미 연준이 금리를 못 올릴 것이다. 그리고 조만간 내릴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죠. 특히 외환시장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달러 지수라고 그러는데요. 선진국 주요 통화에 대해서 달러 지수 있죠. 이게 한때 104까지 갔다가 최근에 102까지 떨어졌어요. 달러 가치가 10% 이상 떨어진 것은 외환시장에서는 미국이 4.5% 이런 금리 수준에서 견딜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조만간 금리를 내릴 것이다. 금리를 내리면 미국으로 돈이 덜 들어가고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외환시장이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채권 시장도 예를 들어서 미 10년 국채 수익률이 4.2% 갔다가 3.4%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금리에는 미래 경제에서는 미래 물가가 들어있는 거예요. 채권 시장도 앞으로 미국 경제 성장이 낮아지고 물가 상승은 낮아질 것이다. 뭐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환 시장이나 채권 시장하고 파월을 비롯한 미 연준 의원들하고 생각이 상당히 다른데요. 그런데 결국 시장이 오를 거라는 겁니다. 시장이 더 똑똑하다는 것이죠. 아마 올 2분기 가면은 미국 경기가 소비 중심으로 마이너스 성장하고요. 아마 고용도 감소할 겁니다. 이걸 보면은 연준 위원들도 생각이 많이 달라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